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천천히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뻑뻑한 소리와 함께 묘한 통증이 올라온 적이 있나요? 잠깐 걸을 때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무겁다, 시큰하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기지만 사실 이 작은 신호들은 무릎 관절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호가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식탁 위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하루에 과자를 몇 개 드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 관절 염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 것이지요.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음식은 위와 장에만 영향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며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나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직접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습니다. 연구에서도 고칼로리 음식과 고지방 식단이 관절 연골의 손상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생선은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 환자분은 72세였는데 항상 무릎이 무겁다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식단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분은 원래 빵과 라면을 즐겨 드셨는데 이를 줄이고 대신 두부와 고등어를 자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예전처럼 무릎이 붓지 않았고 계단도 비교적 수월하게 오르내리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의사인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음식과 관절 통증의 직접적 연관성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식습관에 담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무릎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일상은 서서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의 선택을 바꾼다면 당신의 무릎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크레.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이 무릎을 힘들게 하고 어떤 음식이 무릎을 지켜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먹는 탄수화물이 무릎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쌀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아침에 갓 지은 흰쌀밥 한 공기, 점심엔 칼국수 한 그릇, 저녁엔 부드러운 식빵 몇 장. 익숙하고 든든한 한 끼처럼 느껴지지만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안에 숨어있는 함정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속에 들어오면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 조절하려고 애쓰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과 함께 관절에도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직접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염증도 쉽게 확대되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어떤 68세 남성 환자분은 별로 많이 먹지 않는데도 무릎이 자꾸 시큰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들어보니 아침엔 흰빵에 잼, 점심엔 잦은 국수, 저녁엔 흰쌀밥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과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상 정제 탄수화물이 하루 식단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지요. 그분께 현미밥과 채소 반찬을 늘리고 국수 대신 메밀면이나 잡곡밥을 권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탄수화물과 관절 통증의 직접적 연관성을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체중 증가 자체가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체중 관리가 쉬워지고 동시에 염증 반응도 완화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오랫동안 흰쌀 중심이었고 밥심으로 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 무릎이 무겁고 시큰하다면 밥심보다는 곡물심으로 전환할 시기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를 섞어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염증도 줄어듭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식습관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예전엔 흰쌀밥만 먹던 제가 지금은 잡곡밥에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가고 무릎도 훨씬 편안합니다. 환자분들과 똑같이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 작은 변화를 통해 얻는 체감이 얼마나 큰지 몸소 느낍니다. 혹시 당신도 밥 없으면 힘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흰쌀밥을 조금씩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밥 한 숟갈을 현미로 바꾸는 작은 시도만으로도 무릎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달콤한 함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무릎은 더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내림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사실 무릎 관절의 염증을 키우는 주범 중 하나인 설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커피에 설탕을 꼭 넣어야만 맛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식사 후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를 즐기는 습관이 있나요? 단 한 번의 달콤함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무릎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설탕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설탕은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특히 무릎 같은 관절 부위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출렁이면 몸은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인자가 연골세포를 손상시키고 관절에게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늘 무릎이 붓고 시큰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 알게 된 건 그분의 하루 습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달콤한 믹스커피 2잔, 오후엔 빵집에서 케이크 한 조각, 저녁 후엔 아이스크림을 즐기셨지요. 본인은 많이 먹는 게 아닌데 왜 무릎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에서 설탕이 많은 음식을 줄이도록 권하고 대신 과일을 조금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무릎이 덜 붓는다며 훨씬 가볍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학계에서는 설탕과 관절 건강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과체중 자체가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설탕이 지방세포를 통해 염증을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것은 설탕이 많을수록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무릎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설탕 섭취는 은근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 음료인 식혜, 수정과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현대에는 빵, 음료, 간식 등 어디에나 달콤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맛이 당기는 이유는 몸의 에너지원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건강한 식사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진료 후 피곤하면 달달한 믹스커피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시큰할 때가 많아져 습관을 바꾸기로 했지요. 지금은 설탕 대신 꿀을 소량 넣은 녹차를 마시거나 배, 사과 같은 제철 과일을 조금 먹습니다. 놀랍게도 달콤함에 대한 갈증은 줄었고 무릎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정도 설탕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에서 설탕을 빼거나 과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보내는 신호는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바삭하게 튀긴 음식들이 왜 당신의 무릎에 더 큰 그림자를 들이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치킨, 바삭한 감자튀김,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낸 전. 이 모든 음식들은 입안에서 행복을 주지만 사실은 무릎 관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입 베어 물 때 느끼는 바삭한 기쁨 뒤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몸속 염증 반응을 크게 자극합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염증 인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염증은 무릎 연골 세포를 점차 손상시킵니다. 특히 관절은
혈액 공급이 제한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 모임에서 치킨과 맥주를 자주 즐기셨습니다. 본인은 나는 살도 안 찌고 괜찮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몇 달 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엑스레이상 관절 연골의 마모가 심해져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면서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생선, 찐 감자를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은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크게 줄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음식 자체가 무릎 연골 손상의 직접 원인인가 아니면 체중 증가가 주요 원인인가라는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튀긴 음식이 체중을 늘리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은 몇 배로 커집니다. 당신이 1kg 체중을 늘리면 무릎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최대 4배의 압력을 더 받습니다. 결국 작은 체중 변화도 무릎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도 튀김은 빠질 수 없습니다. 명절마다 기름에 전을 부치고 시장에 가면 순대와 튀김이 즐비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즐거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을 기름에 튀기듯 부치는 대신 팬에 살짝 굽거나 오븐을 활용하면 맛은 살리면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시장에서 갓 튀긴 오징어 튀김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큰할 때가 많아져 이제는 같은 오징어라도 소금 간만 해서 구워 먹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맛이 밋밋하다고 느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오히려 속이 편하고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 튀긴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치킨을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드시거나 감자튀김 대신 삶은 고구마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맛있게 먹어야 한다며 간을 세게 하지만 사실 무릎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소금과 관절의 은밀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짜야 맛있다는 말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김치, 젓갈, 찌개, 국물 요리까지. 나도 모르게 국물을 다 마시거나 간장을 듬뿍 찍어 먹곤 하지요. 하지만 이 소금기 많은 습관이 무릎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소금 속의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과잉 섭취할 경우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며 부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은 작은 부종에도 예민합니다. 관절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연골이 더 큰 마찰을 받게 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데 이는 곧 관절로 가는 미세혈류에도 영향을 주어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릎이 붓고 아프다며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식습관을 물어보니 짜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며 매 끼니 국물 요리를 드셨습니다. 게다가 젓갈을 거의 매일 반찬으로 곁들였지요. 식이일기를 작성해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자 한 달 후 무릎 부종이 확실히 줄고 걷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소금이 무릎 관절염의 직접 원인인가? 라는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체액 저류와 관절 압력을 강조하고 다른 연구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소금을 줄이면 체중 관리와 혈압 조절이 쉬워지고 무릎도 덜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한국인의 전통 음식 문화는 소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음식이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치나 된장을 싱겁게 담그거나 발효 과정을 길게 해서 유산균을 살리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간을 세게 하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는 습관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국물이 당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엔 찌개를 끝까지 떠먹곤 했는데 이제는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깁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작은 절제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지요. 혹시 당신도 밥상 위 간장을 듬뿍 찍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간장을 절반만 찍고 국물은 반만 남겨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무릎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즐겨 먹지만 사실 무릎 관절을 서서히 해치는 가공육과 화학 첨가물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편의점에서 쉽게 집을 수 있는 가공육, 맛도 좋고 조리도 간편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 속에는 무릎을 서서히 해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보존제, 아질산나트륨, 인공색소 같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은 고기를 오래 보존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늘리고 이는 관절 연골을 공격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공육은 염분 함량이 높아 관절 부종을 심화시키고 포화지방도 많아 염증 반응을 크게 만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혼자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요리를 귀찮아 하시다 보니 아침엔 햄, 점심엔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소시지를 곁들인 술안주로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처음 내원하실 땐 무릎이 뻣뻣하고 붓는다는 증상이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해드리면서 가공육을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주식으로 바꾸셨습니다. 3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무릎 붓기가 확실히 줄고 계단을 오를 때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가공육과 관절염의 직접적 연관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가공육이 염증을 촉진하고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는 무릎에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되지요. 한국 문화에서 햄과 소시지는 과거보다 훨씬 흔해졌습니다. 예전엔 명절 선물 세트에서만 보던 햄이 이제는 아침 반찬이나 김밥 재료로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무릎은 이런 현대식 식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먹던 생선, 콩, 채소 위주의 식단이 오히려 무릎에 훨씬 이롭습니다. 저 역시 가끔은 소시지를 먹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신 두부구이나 달걀을 선택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채우면서도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길이지요. 사실 맛은 처음엔 다소 밋밋했지만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얻습니다. 혹시 당신도 조리하기 간편해서라는 이유로 가공육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햄 대신 구운 두부, 소시지 대신 고등어 구이. 이 작은 교체가 무릎 관절의 염증을 누그러뜨리고 당신의 보폭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식탁에서는 술잔으로 자주 오르내리지만 사실 무릎 건강을 무너뜨리는 술과 무릎 건강의 적대적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모임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친구와의 만남에서, 명절 가족 모임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기분 좋게 마시는 술이 사실은 무릎 관절에 조용히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술, 특히 과음은 몸속 염증 반응을 크게 자극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부산물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는 관절 연골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관절에게 질을 나쁘게 만들고 관절의 완충제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무릎은 더 쉽게 마모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무릎이 점점 약해진다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 생각하셨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술자리가 일주일에 3, 4번 맥주와 소주를 섞어 드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술을 줄이고 대신 저녁 산책을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술은 반으로 줄였는데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양의 와인은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와인 속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적당이라는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젊은 층과 달리 60세 이상에서는 간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같은 양을 마셔도 염증 반응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술은 약보다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술을 줄이면서 오히려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고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지인들과 만나면 소주 한두 잔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무릎이 자꾸 무거워지고 시큰해져 지금은 술 대신 따뜻한 차를 권합니다. 놀랍게도 술을 줄이니 다음날 무릎이 한결 가볍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며 술잔을 비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의 양을 줄이는 작은 선택이 당신의 무릎을 살리고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무릎을 괴롭히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무릎을 살리는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해치는 음식이 있는 반면 무릎을 지켜주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더 먹어야 하는지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무릎 연골이 더 빨리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음식은 두부와 콩류입니다. 단백질은 연골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부담 없이 근육을 보강해 줍니다. 실제로 두부밥 모만 꾸준히 먹어도 무릎 주위 근육이 강화되며 통증이 줄었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채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관절에 이롭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파는 염증 유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으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고르게 공급되어 관절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1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무릎이 무겁다며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식단을 점검해 보니 고기 위주로만 드시고 채소와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바꾸어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드시고 매일 두부 반모와 채소를 곁들이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마다 동네 뒷산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이 가벼워지니 인생도 가벼워졌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는 특정 음식이 관절염 치료의 직접적 해답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항염증 음식들이 무릎 건강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식탁의 균형이 관절 건강의 핵심이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등푸른 생선을 더 챙겨 먹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삼겹살이 더 땡기었지만 지금은 고등어 구이에 김치 한 조각 곁들이면 속도 편하고 무릎도 한결 가볍습니다. 경험해보니 무릎이 원하는 음식은 확실히 따로 있음을 느낍니다. 혹시 당신도 여전히 고기 위주로만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모와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숨어있는 무릎 건강의 지혜를 현대의학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오래전부터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즐겨 먹던 음식 중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주목하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과학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위한 확실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콩입니다. 한국인에게 콩은 두부, 된장,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식탁에 오릅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뼈와 관절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에서 골밀도가 더 높고 관절 통증이 완화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둘째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가 풍부해 뼈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고 관절 주변의 미세한 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국물 요리에 해조류를 넣은 것도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처럼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는 문화권에서는 관절 질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는 들기름과 참기름입니다. 조상들이 나물을 무칠 때 빠지지 않던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 3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들깨의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이 무릎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전통 음식을 통해 관절 건강을 회복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아파 외출을 꺼리셨는데 식단에 매일 된장국, 미역국, 나물 반찬을 넣으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무릎이 덜 아프니 시장 보러 다니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통 음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실제로 무릎에 힘을 주는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은 전통 음식 속 소금이나 발효 과정에서의 불균형 성분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싱겁게 조리하고 균형 있게 섭취한다면 장점이 훨씬 크다는 게 임상 경험입니다. 저도 예전엔 서양식 샐러드를 즐겼지만 요즘은 다시 나물을 챙겨 먹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에 묻힌 시금치 한 그릇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릎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음식보다 익숙한 전통 음식이 무릎과 삶을 지켜준다는 걸 깨닫습니다. 혹시 당신도 전통 음식을 옛날 방식이라며 멀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된장국 한 그릇, 나물 반찬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그 작은 한 숟갈 속에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만나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릎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따뜻한 한 그릇 하루 한 잔의 국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우리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달래줍니다. 하지만 국물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무릎과 뼈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골국과 도가니탕입니다. 오랫동안 고아낸 뼈 국물에는 콜라겐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같은 성분이 녹아나옵니다. 이들은 무릎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물론 음식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곧바로 연골로 간다는 것은 아직 논쟁이 있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관절의 윤활과 탄력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역국이나 다시마국 같은 해조류 국물입니다.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을 지키고 관절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미역국은 출산 후 여성의 건강식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노인의 무릎에도 꼭 필요한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이 시큰해서 계단 오르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하루 한 끼 따뜻한 뼈 국물을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국물 자체는 짜지 않게 소금을 줄여 조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2달 뒤 그는 무릎 통증이 덜해졌고 국물 덕분인지 속도 편하고 몸에 힘이 붙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음식 속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 실제로 얼마나 흡수되는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뼈 국물을 즐긴 환자들의 증상 개선 사례가 꾸준히 관찰됩니다. 중요한 건 과신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국물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명절 아침 떡국, 생일날 미역국, 추운 날 따뜻한 된장국. 국물은 가족의 온기를 상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영양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서양식 수프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사골국이나 된장국 한 그릇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무릎이 시큰할 때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뜨면 마치 관절까지 따뜻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과학적 근거를 떠나 음식이 주는 이 심리적 효과도 무릎 건강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무릎이 무겁고 시큰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곁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정성껏 고운 국물은 무릎과 마음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분들이 식습관을 바꾸며 경험한 무릎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약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작은 음식의 변화를 통해 무릎이 달라진 사례들을 직접 확인할 때였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계단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붓고 시큰해서 장도 보러 가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식단을 조정해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달달한 과자를 끊고 사과나 배 같은 제철 과일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2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시장 한 바퀴를 다 돌아도 무릎이 훨씬 편하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식단 변화가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또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술과 가공육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늘 나이가 드니 무릎은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권유로 술을 줄이고 대신 매일 두부와 고등어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내 무릎이 아직 쓸만하다는 말을 하실 때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뚜렷한 효과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음식보다 운동이나 체중 관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음식을 바꾸면 무릎의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식습관을 조절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식습관 변화는 가족에게 긍정적인 파급을 줍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면 가족 모두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손주들과 함께 밥상을 차리며 무릎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할머니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니 손주와 공원에서 더 오래 놀아줄 수 있다는 그 말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며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전엔 바쁜 일정 탓에 대충 먹고 넘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릎이 원하는 음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현미밥, 두부, 생선, 나물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고맙다고 말하는 듯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당신도 무릎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식탁에 단 한 가지라도 변화를 주어 보세요. 국물을 반만 남기거나 가공육 대신 콩반찬을 올리거나 설탕 대신 사과를 드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당신도 무릎이 달라졌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을 위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을 해치는 음식과 지켜주는 음식,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갔나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습관이 무릎에 무거운 짐이었구나. 사실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무릎은 우리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친구와 같습니다. 젊을 땐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고 손주와 산책을 할 때마다 무릎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릎은 매일의 작은 선택, 즉 밥상 위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는지에 따라 점점 달라집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흰쌀밥 한 숟갈을 현미로 바꾸는 것, 라면 대신 고구마를 삶아 먹는 것, 소시지 대신 두부를 구워 먹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어느 날 무릎이 예전 같지 않네라는 걱정 대신 무릎이 덜 아프네라는 안도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해하신 분들은 약을 많이 쓰신 분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신 분들이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신 분들, 무릎은 그런 정성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 나이에 바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을 맞이하실 수 있다고요. 오늘 계단을 오를 때 무겁던 무릎이 내년엔 가볍게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주와 잠깐만 놀다 그만두셨다면 내년에는 공원에서 오래 걸으며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채소 한 접시, 두부 반모, 고등어 한 토막, 그 작은 음식들이 당신의 무릎을 지키는 든든한 약이 됩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약보다 강력한 힘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무릎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무릎을 위한 식탁의 선택이 결국 당신의 노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